등속 원운동입니다. 등속 원운동은 일정한 속력으로 뱅글뱅글 도는 운동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원의 궤도를 따라서 뱅글뱅글 돌아요. 누가? 물체가 돌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요 중심에서 뭐 실 같은 걸 매달아서 어떤 물체를 돌리는 상황을 설정해 봅시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운동 방향이 어느 쪽인지. 운동 방향이 어느 쪽이야? 그러면은 이제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치고요. 여기는 원운동의 중심입니다. 그럼 운동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수직, 접선. 접선이죠. 잘했습니다. 일단 운동 방향이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리고 시작하는 친구 있어요. 아니죠. 순간적인 운동 방향이니까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 접선으로 잡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 접하는 접선은 원점에서 이 실을 따라서 수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왜죠? 이거 반지름이니까. 이거 뭐라고? 반지름이니까. 따라서 운동 방향은 이렇게 물체와 원점을 이은 선의 수직으로 운동 방향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속도의 방향이에요. 속력은 방향이 없으니까 속도의 방향이다. 괜찮죠? 이러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등속 원운동이니까 힘이 없어요 하면 안 되겠죠. 지금 등속 원운동은 뭐가 일정한 운동입니까?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면 안 되겠죠. 속도는 바뀌죠. 여기 이렇게 오면 접선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니까 등속 원운동은 뭐가 일정한 운동이다? 속력. 그렇지. 속력이 일정한 거죠. 속도는 방향 때문에 일정하다고 하면 안 돼요. 속도는 변하는 겁니다. 다시. 속도는 변함. 속도가 변하니까 자, 이 운동은 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등속 원운동인데 왜 가속도 운동이냐? 등속인데 왜 가속도냐? 이 질문 엄청 많이 받았는데 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등속은 속도가 변하고 속력이 일정하다는 뜻이잖아요. 빠르기만 일정한 거지 방향 때문에 속도가 일정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속력으로 도는 운동에선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의 역할이 뭡니까? 영서, 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힘은 이쪽으로 나타나는 거죠? 못 들었어요. 원심력? 구심력? 구심력, 원심력. 네, 원심력은 아니고 구심력 일단 정답인데 얘가 구심력이야. 그치? 역할이 뭐냐고. 방향을 바꾸는 거죠. 좀 전에 아까 빨래방 하지 않았어 누가? 힘의 효과. 그렇지 우리 똘똘한 주혁이. 힘은 뭐라고요? 빨르방. 그럼 이 힘이 들어가서 무슨 역할 하냐고요? 빨라지게 합니까? 아니요. 느려지게 합니까? 방향을 바꾸죠. 예스. 그래서 이 힘을 구심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원심력은 나중에 나옵니다. 아예 지금 원심력 생각하지 마시고 원심력 같은 말은 내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구심력이 돌게 하는 힘이고 구심력은 뭐 하는 거다? 방향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구심력은 방향을 바꾸는 거다. 어느 쪽으로 있다? 중심을 향한다. 그래서 힘은 중심을 향하고요. 힘은 중심을 향하고 속도는 어떻게? 접선으로 나타난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1번 우리는 이런 등속 원운동에서 속력과 각속도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다? 속력. 속력은 V라고 쓰고요. 각속도. 각속도는 오메가라고 써요. 오메가. 각속도는 뭐라고 쓴다? 오메가. 처음 나온다고 어색해하지 말고 친해지세요. 오메가.
별거 아니에요. 오메가. 그렇죠? 자, 그럼 이 두 개가 왜 나왔느냐? 물어보겠습니다. 빨리 가면 빨리 도냐? 아니냐? 모르냐? 자, 이현찬 대답해 보십시오. 빨리 가면 빨리 돕니까? 빨리 가면 빨리 돌죠. 빨리 가면 빨리 돈다고? 아니요.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스케이트 탈 줄 압니까? 아니요. 스케이트. 못 타요? 네. 선생님은 여러분 말할 때 쇼트트랙 대표 선수 급이었거든요. 응? 대표급. 그러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쇼트트랙 합시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빨리 가도 날 이길 수 있습니까? 네. 그러네요. 빨리 가면 빨리 가. 그런데 잘못된 예를 들었네요. 자, 그런데 그런데 이거죠. 빨리 가면 빨리 돈다는 것은 동일 라인상에 있어야 되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속력 가지고 빨리 도는 걸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죠.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은 대표급이니까 국가대표 선수들과 속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슷하겠죠. 그럼 누가 이기겠냐고. 누가 빨리 돌겠냐고. 속력이 비슷한데 누가 이기겠? 컨디션 좋은 사람이야? 안쪽 도는 사람이야? 안쪽. 그렇지. 그러니까 속력이 같다고 하더라도 안쪽 돌면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럼 무조건 안쪽을 돌면 이깁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안쪽, 나 바깥쪽. 누가 이깁니까? 선생님. 그렇죠. 내가 이기죠. 왜? 난 그만큼 빠르니까. 그래서 속력하고 각속도는 일단은 분리시켜 주세요. 간이. 이건 뭐라고? 간이. 가냐? 간이. 돈이. 돈이. 도냐? 돈이. 간이 돈이. 얼마나 빨리 간이 속력이고요. 얼마나 빨리 돈이 각속도. 이제 고전적으로 우리 배웠던 지금까지 물리 배우면서 속도가 나오면 빨리빨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회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각을 회전하는지,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는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되는지 가르쳐 드리면, V는 뭡니까?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한 바퀴 삥 돌았을 때, 신혁 한 바퀴 삥 돌았을 때 걸린 시간을 뭐라 하죠? 힌트 드릴게요. 죽인다. 잘했습니다. 주기. 한 바퀴 삥 도는데 걸린 시간을 뭐라고요? 주기. 그러면 이거 한 바퀴 삥 돌면 거리가 얼마 나타나요? 2파이 정답.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미터 퍼 세컨드로 나타나는 속력의 의미가 되겠다. 그럼 각속도는 오메가는 이렇게 W처럼 쓰면 돼요. 오메가는 어떻게 나타나요? 초당 각도. 각도를 보통 시터라고 쓰잖아요.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주기일 때 몇 도? 360도죠. 주기일 때 몇 도? 360. 그렇지. 근데 360을 쓰면 숫자가 꼬여 보이잖아요. 360이라는 숫자는 그냥 저 한 바퀴를 360등분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 등장한다? 호도가 등장하죠. 그렇죠. 호도가 만든 법이 뭡니까? 호도법이죠. 호도라는 수학자가 만든 게 뭐라고? 호도법. 있는 사람 없겠죠? 호두과자는 호두가 만들었냐? 자, 그래서 호도법은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 각도를 어떻게?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각도를 나타내고, 그러면 길이로 나눴기 때문에 단위는 없어요. 너무 허전하잖아. 그래서 단위가 없으니까 그냥 레디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도가 제일 편하? 180도가 제일 편하지 않나? 180도는 몇 라디안인가 라고 했을 때 반지름은 어리고 맞아요? 호의 길이는 막 파이얼이죠? 네. 얼분의 파이얼. 그럼 뭐가 돼? 아니요. 파이가 되는 거죠. 3.14가 왜 나와요? 갑자기? 아니죠. 180도면 어디든지 간에 이렇게 돌든 크게 돌든 간에 180도면 무조건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는 파이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파이 레디안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 다시 돌아갑니다. 기초일 때 얼마였어? 360도 몇 파이? 2파이 레디안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레디안 퍼 세컨드가 되겠죠. 됐어요? 그럼 여기 딱 봐봐. 서프라이즈. 프라이즈. 놀랍지 않습니까? V는 오! 파이얼. 플러스 1점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T분의 2파이가 공통이니까 두 식이 뭔가 만나는 어떤 이제 교집합 형태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V는 R 오메가. 선생님 오메가 R 아닙니까? 그거는 그놈이다. 오케이? 선생님 이제 R 오메가로 공부를 했었어서 R 오메가로 하는 거고. 기분 나쁘면 오메가 하세요. 응? 기분 나쁜 사람 없죠? 그럼 R 오메가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래서 V는 R 오메가. 그럼 뭐 어쩌라고? 이 식을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왔어.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식이 나오면 관계를 파악해야죠. 뭘 파악한다? 관계를 파악해야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오늘 1번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V가 일정할 때 R하고 오메가가 어떤 관계? R이 일정할 때 V와 오메가가 어떤 관계? 오메가 일정할 때 V와 R이 어떤 관계?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죠? 이렇게가 비례죠. 비례. 이렇게가 뭐죠? 이렇게가? 그렇죠. 그 같은 쪽에 있어야 이게 반비례가 되는 거죠. 반비례. 맞죠? 그래서 이거 R하고 오메가 반비례인데 그때 V가 일정해야 되는 거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V와 오메가 비례할 때 R은 뭐 해야 돼? 일정해야지. 야, 셋의 관계인데 하나는 일정해야 나머지 둘의 관계가 나타나는 거지. 맞아? 그럼 아까 예를 들었잖아. 선생님이 대표급 쇼트트랙 선수다. 대표들은 뭐가 똑같다? V. 그러면 R이 작으면 빨리 돌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처음에 물어봤던 게 뭐야? 같은 반지름을 회전하면 빨리 가면 빨리 돌아요. 같은 반지름일 때. 오케이? 같이 돌려면 빠를수록 멀리 돌아요. 멀리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반지름이 커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돌려면. 밖에 쪽에 있는 사람이 더 빨리 가야죠. 그래서 V를 해석할 때는 가는 거로 해석해 주시고 V를 해석할 때는 뭐로? 가는 걸로. 머릿속에서 딱 이거 구별을 하셔야 돼요. V는 뭐라고? 가는 거고 오메가는 뭐야? 도는 거. 믹스하면 안 돼. 내가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충분히 하지만 표현할 때 말을 오메가가 크다는 걸 빨리 간다고 해석하거나 V가 큰 걸 빨리 돈다고 해석하면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관계를 파악하는데 자 V가 일정하면 R하고 오메가는 반비례고요. R이 일정하면 V와 오메가는 비례고요. 또 뭐야? 오메가 일정할 때 V와 R은 뭐다? 비례다. 알겠습니까? 1번 됐겠죠? 2번은 자 2번은 가속도입니다. 가속도가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왜 가속도가 있겠습니까? 여기 방향 바꾸는데 구심력이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구심력이 필요했으니까 자 뭐가 존재한다? 가속도가 필요하고 이 가속도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은 다른 말로는 구심 가속도다. 무슨 가속도다?
부심 가속도다. 이렇게도 불러줄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A는 T분의 V 빼기 V0입니다. 맞습니까? 이 식을 통해서 부심 가속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는 것이 이번의 핵심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무슨 백이죠? 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 부분이 무슨 백이야? 벡터 백이죠? 네. 벡터 백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와. 오케이. 네. 시작점 일치 V 빼기 V0면 V0에서 V로 화살표. 시작점 일치. 끊어서 따라하세요. 시작점 일치. 시작점 일치 V 빼기 V0면 V 빼기 V0면 V0에서 V로 화살표. V0에서 V로 화살표 시작점 일치 V 빼기 V0면 V0에서 V로 화살표. 시작점 일치 V 빼기 V0면 V0에서 V로 화살표 못하는 사람 뒤로 나가세요. 이영석 시작. 시작점 일치 V 빼기 V0이면 V0에서 V로 화살표. 잘했습니다. 주역공 시작. 시작점 일치 V 빼기 V0면 V0에서 V로 화살표 진혁 시작. 시작점 일치 V 빼기 V0면 V로 화살표 경찰 시작. 시작점 일치 V 빼기 V0면 V0에서 V로 화살표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 그대로 좀 활용을 할까? 일단 V하고 V0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V하고 V0를 표현해서 어디다 옮겨야 되냐면 이런 좌표축에 옮겨줘야지 뭘 할 수 있어? 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자, 저 첫 번째 그림 좀 활용하겠습니다. 위에 다시 그리겠습니다. 선이 많아지면 헷갈리니까 조금만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원운동하는 거고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공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타 회전한 다음에 이게 이제 큰 각은 아니고요. 선생님이 지금 크게 그렸지만 작은 각입니다. 오케이? 그럼 보세요. 자, 이렇게 접선으로 V0 맞아?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접선으로 V. 근데 V하고 V0는 크기는 같다. 오케이? 그러면 자 V0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옮겨 좀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이게 V0야. 그 다음에 V를 옮겨야 되죠? 자, V를 옮기면 자, 얘하고 얘가 평행선이 되잖아요. 그럼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일 거잖아. 시작점이 일치돼야 되니까. 다시 뭐가 일치돼야 돼? 시작점. 그래서 얘가 여기다 붙이면 여기가 90도가 되니까 V와 V0 사이가 몇 도가 된다? 시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되냐면 V0가 되는 것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죠? V가 되는 거죠. 시작점을 일치해야죠. 자, 뭐를 일치해야 된다? 시작점 일치. 그러면 다시 요 화살표를 어디로 옮긴 거다? 여기로 옮긴 거다. 그럼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뭐야? 90-시타죠? 그러면 V0와 V 사이의 각도는 여기는 뭐가 된다? 시타가 된다. 됐어요? 됐어? 응. 그러면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뭐 진짜?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서로 같은 거죠. 등속 원운동이니까. 그쵸? 오케이? 그러면 요 부분을 보면 어떻게 뺀다 그랬죠? V 빼기 V0면 V0에서 V로 화살표 긋기로 했죠. 이렇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요게 뭐가 되는가? 델타 V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보세요. V0 화살표 옮겼어. V 화살표 옮겼어. 사이각이 시타가 돼. 그런데 V0에서 V로 화살표 보면 이게 델타 V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뭐로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뭐로 볼 수 있어요? 원의 일부로 볼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직선이 아니고 곡선으로 봐도 되는 근거는 시타가 지금 큰 게 아니라 작기 때문에 원의 일부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시타는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 V, 이거 V0하고 V는 같은 거니까 V분의 호의 길이, 이거 호도포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원으로 가정하자고. 됐어? 그러면 세모 V는 뭐가 돼? 시타 V. 됐어? 끝났네. 자,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죠. T분의 세모 V죠? 세모 V는 뭐라고요? 시타 V.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뭐가 보여?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오메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A가 V 오메가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오메가니까 V 오메가가 되는 거죠. 어? 여기 있잖아. T분의 시타. 알겠어요? 그러면 끝났어요? 오메가 뭐죠? R분의 V. 오메가는 뭐라고? R분의 V. 그래서 여기도 대입해. 그러면 R분의 V제곱. 잘했어. 그 다음에 뭐야? V는 R 오메가. 그쵸? 그러면 R 오메가 제곱. 그래서 이렇게 이식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등속 원운동은 처음에 좀 어려워요. 네. 새로운 식이 나오니까. 근데 그 식을 외우고 나면 so easy. 조금 이따 문제 풀면 느낄 거예요. 여기 쉽네. 응? 앞에가 좀 어려웠지? 여기 쉽네. 이거 유도하는 거 보여드린 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 푸는 거에 중점을 줬을 때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뭐 문제를 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지만 문제가 뭐 안 풀리면 끝장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자, 고심가속도는 V 오메가 R분의 V제곱 R 오메가 제곱. 여기까지. 3번은 구심력입니다.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돌게 하는 힘. 다시 뭐 하는 힘? 돌게 하는 힘. 그래서 이 힘의 효과 중에서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 힘이 작용하면, 이게 수직이면 이 힘은 속력은 못 건드려요. 이 힘은 얘를 빨라지게 하거나 느려지게 할 수 없습니다. 얘는 뭐만 바꾼다? 방향만 바꾼다. 그래서 구심력은 이 물체가 이렇게 회전할 때 항상 원운동의 중심 방향으로 어때요? 작용하는 힘이 구심력이 되는 거예요. 항상 수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직이 아니면 뭐가 되냐면 비등속 원운동이 돼요. 그것은 이제 롤러코스터처럼 내려갈 때 빨라지고 올라갈 때 느려지고 뭐 이런 운동이 되겠죠. 이렇게 그거는 우리 다루는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일단 구심력은 항상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그리고 얘가 방향을 계속 바꾸기 때문에 구심력은 돌게 하는 힘이다. 그러면 얘는 실제 존재하는 힘이에요. R분의 V제곱 R 오메가 제곱에다가 M을 곱하면 R분의 MV 제곱 MR 오메가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F가 되거든요. 근데 걔는 구심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 뿐이지 걔 자체가 구심력은 아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구심력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공위성이 있어요. 자, 지구 주변을,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 주변을 뺑글뺑글 도는 뭐가 있다? 인공위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공위성. 달도 괜찮죠. 이렇게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을 돌아요. 그럼 인공위성에게는 무엇이 있냐는 거죠. 얘가 등속 원운동 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얘는 반드시 100% 구심력이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걔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중력. 빙고. 걔가 중력이라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 쪽으로 뭔가 힘이 있는데 얘가 물론 뭐 중력에 다른 힘이 더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인공위성 자체는 중력이죠. 그러면 중력이 뭐다? 구심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이것을 식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죠. 여기서 중력은 이제 mg가 아니고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어리라고 했을 때 제곱분의 그러니까 large m, small m 둘 사이의 거리는 large 제곱분의 large m, small m이고 이것이 뭐하고 똑같은가? 인공위성의 속력을 v라고 했을 때 mv 제곱 인공위성의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 오늘이 아니라 다음 단원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되고 이 중력이라는 시에 아직 안 배웠어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안 배운 거고 요거는 뭐 하는 짓이야? 구심 가속도에다 뭐를 곱한 거야? 스몰 m을 곱한 거잖아. 구심 가속도 지금 아직 못 외웠으면 조금 이따 외우겠습니다. 얼분의 v제곱 r 오메가 제곱 얼분의 v제곱 r 오메가 제곱 시작. 얼분의 V제곱 R 네, 외우시면 돼요. 응? 자, 인공위성이 있고 또 뭐 있을까요? 원자도 볼까요? 원자. 원자도 자, 안에 뭐가 있어요? 원자 핵이 있죠? 이게 원자 핵이에요. 그럼 원자 핵 주변을 도는 애가 뭡니까? 이렇게 도는 애가 누구라고요? 얘가 전자죠. 그럼 전자도 등속 원운동이라고 가정한다면 뭔가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있겠죠? 이게 수소라고 쳐봅시다. 그래서 얘가 양성자 하나, 얘가 수소라면 양성자. 그럼 양성자니까 얘는 플러스 2쿨롱이 되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2쿨롱. 자, 그럼 힘이 있는 거 보이시죠? 힘 없이 못 돌아. 힘이 있어야죠. 어느 쪽으로 중심 쪽으로 힘이 있다고. 무슨 힘이게요? 전자력? 전기력.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기력이 뭐다? 구심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이 오늘은 여기까지지만 이제 뭐 하면서 이 식을 여기다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으면서 실력 향상이 되는 겁니다. 연습서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를 스몰 r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전기력은 물리학 1할 때 있잖아요. 쿨롱의 힘 K에 R 제곱에 Q1, Q2 오케이? 뭐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차피 인력 청력 이거 할 때 따지는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이유는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이 뭐야? 구심력이니까 요 이제 전자의 질량을 또 m으로 결정해줘야 되겠죠. 얘는 뭐 원자의 질량 필요 없네요. 그래서 얼분의 mv 제곱 그 다음 뭐다? mr 오메가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구심력 역할을 하는 힘을 찾고요. 걔가 요것과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될 거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자, 곡선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입니다. 곡선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도 당연히 원운동의 일부로 봤을 때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구심력이 있다. 그래서 곡선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고요. 자, 자동차를 위에서 내려다본 자동차의 모습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그러면 자동차는 속도는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속도가 있는 것이고, 맞아? 얘가 코너를 이렇게 커브를 도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구심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는 애는 무조건 여기 이렇게 구심력이 필요하다고요. 도는 애는 무조건 이렇게 구심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얘는 뭐라 그랬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라고 했죠? 실제로 존재하는 힘입니다. 실제로 무슨 힘이 여기서 존재할까? 이쪽으로 존재하는 힘. 이거 좀 어렵습니다. 마찰력입니다. 이 마찰력이 이쪽으로도 작용하는 거 맞죠? 이거는 이제 운동을 방해하는 운동 마찰력이고요. 얘는 돌기 위해서 얘가 이 자동차가 이 도로를 밖으로 밀어요. 그럼 도로가 어떻게? 오지마 하고 버텨주는 거야. 그래서 그 안쪽으로 마찰력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커브를 도는 것도 비슷한 행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곡선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라오면 좀 더 편하게 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이제 이 곡선이 평지가 아니라 약간 이게 벨로드롬처럼 벨로드롬 뭡니까? 패스. 자 이렇게 되면은 평지가 좀 구부러져 있으면 저기 수직항력이 커지면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F가 마찰력입니다. 근데 이 마찰력 중에서도 마찰력이 이제 좀 많은데 3개나 있는데 정지 마찰력입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다고요? 구심력이랑 같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정지 마찰력이고, 자 빨리 돌려면 요게 뭐하고 똑같냐면 얼분의 mv 제곱이랑 같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m이라고 치면 이 구심력은 뭐하고 똑같다? 얼분의 mv 제곱이랑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빨리 가려면 여기 봐봐, 빨리 돌아야 돼 얘가. 그럼 뭐가 많이 필요해? 얘들아 빨리 돌려면 뭐가 많이 커야 돼? 구심력이 많이 커야 되잖아. 구심력이 크려면 정지마찰력이 커져야 되지. 근데 정지마찰력은 한계가 있어. 그 한계점이 얘가 무턱대고 무한대까지 커지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한계, 커질 수 있는 마지막이 뭐야? 최대 정지마찰력이야. 이놈이 커질 수 있는 최대값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해져 있는 거지 이미. 그래서 이게 무한대로 커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속력을 엄청 높이면 어떻게 돼? 밖으로 튕겨 나가겠지. 또 비가 오면 어떻게 돼?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 줄어들어요. 비가 오면. 그럼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속력을 낮춰야 되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원심력은 선생님 아직 말도 안 꺼냈잖아요. 원심력 뒤에 나오니까 지금 오늘은 구심력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심력은 뭐 하는 거다? 등속 원운동 시키는 힘. 맞아요? 속도의 방향에 항상 어떻게? 수직으로 작용합니다.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방향만 바꿉니다. 속력은 못 건드립니다. 오케이? 인공위성은 뭐다? 중력이 구심력이다. 원자는 전기력이 구심력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곡선도로의 자동차는 뭐다? 마찰력이 구심력이다. 근데 아까 이렇게 이거 공을 실에다가 이렇게 매달아서 돌리면 뭐가 되는가? 장력이 구심력이 되겠죠. 실이 당기는 힘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선생님도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중심적으로 이 당기면서 돌리는 거야.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